여러분, 요즘 뉴스 보셨나요?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지면서 매년 겨울마다 찾아오는 그 골칫거리 바이러스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배가 좀 아픈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구토가 나고 열이 나고 며칠씩 설사가 멈추지 않아 고생하는 그 질환 말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 분들은 한번 탈수가 오면 힘이 빠지고 회복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꼭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올겨울 건강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감염이 시작되기도 하고 반대로 작은 습관 하나로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 바이러스와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을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숨이 하얗게 나올 만큼 공기가 차갑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코앞까지 온 게 느껴지죠?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장이 약해지기 쉬운 시기라서 사소한 자극에도 탈이 잘 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만 유독 많이 퍼지는 장 감염병이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평소엔 멀게 느껴져도 막상 겪어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갑자기 속이 뒤집히는 것처럼 메스꺼움이 올라오고 열이 나면서 온몸이 힘이 빠지고 화장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물을 조금만 마셔도 바로 설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닷새 가까이 이어지면 몸이 지치는 건 물론이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루 이틀 쉬면 금방 회복되기도 하지만 시니어 분들은 탈수 위험이 커서 회복까지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장 바이러스는 단순한 감기처럼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바이러스들이 아주 쉽게 퍼진다는 점입니다. 감염된 사람이 손을 제대로 씻지 않은 채 문고리를 잡거나 물건을 만지거나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걸리면 가족 전체가 순서대로 아프기도 하고 요양시설이나 경로당처럼 함께 지내는 공간에서는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겨울이면 병원 응급실에 구토와 설사로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늘어납니다. 의사들도 겨울철 장 바이러스는 피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걸리면 정말 고생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초기에 증세가 소화 불량과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음식이 안 맞았나 보다 하고 넘기다가 상태가 심해져서 병원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이 감염병은 초기의 손 씻기, 수분 보충, 공간 소독 등을 바로 하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탈수로 이어지고 심한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도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시니어 분들에게는 더 민감하게 관리해야 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몸이 차가워지고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바이러스라도 시니어 분들은 증상이 더 길게 이어지거나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겨울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하는지, 어떻게 걸리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갑자기 늘고 있는 겨울철 장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시니어 분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방법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올겨울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겨울철에 특히 문제가 되는 장 바이러스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지금 보건당국과 병원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로타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감염 경로와 특징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염이 아주 빠르고 갑자기 구토나 고열이 나타나며 며칠 동안 설사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걸리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몸이 맥을 못 추게 됩니다. 먼저 로타바이러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급성 장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복기는 보통 이틀 정도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구토가 밀려오고 열이 오르고 물 같은 설사가 시작됩니다. 이 증상이 짧게는 4일, 길게는 6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탈수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설사가 반복되다 보면 몸속 수분과 전해질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회복이 빠르지만 시니어분들은 탈수가 오면 어지러움이나 근력 저하가 나타나기 쉬워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이라고도 불립니다. 감염된 사람이 만진 문고리나 수저, 심지어 화장실 물 내리는 손잡이에서도 바이러스가 옮을 수 있습니다. 아주 소량만 입에 들어가도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는 요양원이나 경로당에서 한 명이 걸리면 순식간에 여러 명에게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음식과 관련된 감염이 많습니다. 제대로 익지 않은 해산물이나 조리 과정에서 오염된 식재료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익히지 않은 음식을 조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바이러스 모두 감염되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메스꺼움이 올라오고 몸에 열이 나고 배에서 물이 흐르듯 설사가 이어집니다. 기운이 없어서 누워 있어도 편하지 않고 어르신들은 소변량이 줄거나 입이 바짝 마르며 탈수 신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단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바로 토할 수 있으니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 습관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대부분 손을 통해 전염됩니다. 손 씻기만 꾸준히 해도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서 손바닥과 손등을 문지르고 손가락 사이와 손톱 주변까지 30초 정도 천천히 씻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장실 사용 후, 외출 후, 기저귀를 갈아준 후, 음식을 다루기 전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예방 방법은 음식 조리입니다. 겨울철에는 음식이 차가워지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나 해산물은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때도 충분히 데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활공간 소독도 필요합니다. 화장실 손잡이, 문 손잡이, 리모컨, 휴대전화처럼 손이 자주 닿는 물건은 주기적으로 닦아주면 전염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타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는 결코 특별한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만지고 사용하는 물건과 음식, 그리고 손 위에서 퍼지는 아주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생활 속에서 예방 습관을 다시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겨울철 장바이러스는 멀리 있는 위험이 아닙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는 지금 시기부터 서서히 퍼지기 시작해 초겨울과 한겨울을 지나면서 가장 많이 확산됩니다. 특히 로타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이 빠르고 감염되면 며칠 동안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몸이 지칩니다. 시니어분들은 탈수나 기력 저하가 더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생활 속에서 몇 가지 기본 습관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을 자주 씻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틈틈이 닦아주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감염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몸에 이상 신호가 보일 때 너무 늦게 대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구토가 시작되거나 열이 오르고 설사가 계속되면 그냥 음식이 안 맞았나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고 필요하면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지러움이나 심한 갈증이 느껴지면 탈수일 수 있으니 서둘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겨울은 작년보다 더 춥다는 말도 많이 들립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면역력도 약해지기 쉬운 만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겨울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편안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 건강은 절대 우연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병을 막아주고 작은 실천 하나가 가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올겨울을 건강하게 보내는 데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정보를 차분하고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겨울 나시고,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